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지금 병원 안치실에 있어요.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려면 200만 원을. 민주는 지갑을 꺼내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의 목에 둘러진 낡은 벙어리 장갑. 10년 전 자신이 직접 떠서 선물했던 그 장갑.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왜 그러세요? 엄마가 남긴 거라고요. 민준의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엄마 이름이 뭐니? 제발 아니길. 김지은이요. 우리 엄마 이름. 김지은.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아빠는? 아이가 낡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지고 바랜 사진. 거기엔 젊은 날의 민준이 웃고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에 말해줬어요. 강민준 아저씨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모든 것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는 보람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가 말한 대로 지은은 병원 지하 1층 안치실에 있었다. 차가운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안치실 문 앞에 섰을 때 민준의 손이 떨렸다. 아저씨, 무서워요. 보람이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안치실 직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유족 관계는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보람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딸이에요. 직원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쇠개짝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흰 천이 덮여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직원이 천을 천천히 걷었다. 민준은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지은이었다. 10년 전 햇살처럼 밝게 웃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너무 작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꺼진 볼, 파리하게 마른 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항암 치료 때문일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의 발목에는 하얀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거기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무연고.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연고.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다는 뜻. 혼자 죽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뜻. 아니야. 아니야. 민주는 지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렸어. 내가 너를 찾지 못했어. 보람이가 옆에서 엄마의 손을 만졌다.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몸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지은아. 안치실 직원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냉장실 안에는 민준과 보람이 그리고 지은만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민주는 천천히 지은에게서 몸을 떼었다. 보람아. 민준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해. 보람이가 엄마의 뺨에 뽀뽀했다. 엄마, 사랑해요. 보람이 잘 살게요. 아빠 찾았어요. 민주는 다시 한번 지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다. 지은아, 우리 딸 잘 키울게. 반드시
민주는 보람이를 데리고 병원 카페에 앉았다. 아이에게 따뜻한 핫초코를 시켜주고 민주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김지은을 처음 만난 건 26살 봄이었다. JK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처럼 살고 싶었다. 매일 학교 앞 분식집에 들러 김밥 한 줄을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카운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앞치마가 낡았어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어도 그 웃음만큼은 환했다. 민주는 그날부터 매일 분식집을 찾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용기를 내서 커피를 제안했고 지은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가까워졌다. 지은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쉴 틈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몇 달 뒤 민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 장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집안 배경을 물었고 민준이 지은의 사정을 설명하자 단칼에 거절했다. 며칠 뒤 지은이 장 여사를 만났다. 민주는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30분쯤 지나 문이 열리고 나온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다. 민주는 발이 닳도록 지은을 찾아다녔다. 어디에도 지은은 없었다. 한 달쯤 지나서 민주는 어머니를 추궁했다. 장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은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그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민주는 무너졌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사실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민주는 보람이를 데리고 조용한 식당으로 갔다. 음식이 나오자 보람이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더니 이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굶었을까.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다. 보람아,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아이가 작은 청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아저씨한테 꼭 전해드리래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표지가 얼룩져 있었다. 피인지 약인지 모를 자국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민준 오빠에게 2015년 3월 12일 오늘 장 여사님을 만났어요. 오빠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었어요. 3천만 원을 주시면서 오빠한테서 떠나래요.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장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빠 곁에 있으면 오빠가 회사에서 쫓겨날 거래요. 오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오빠 인생이 망가지는 건 못 봐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2015년 4월 3일. 오빠가 저를 찾고 있대요. 미안해요, 오빠. 저는 이미 서울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빠,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병원에 가봤어요. 8주래요. 오빠 아기예요. 혼자 낳을게요. 혼자 키울게요. 오빠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2015년 11월 5일. 오늘 보람이를 낳았어요. 3.2kg.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오빠, 이 아이가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람이를 볼 때마다 오빠가 보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예요. 보람이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통장을 확인했더니 5,000원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조각 치킨 2개를 샀어요. 하나는 보람이 주고 하나는 제가 먹었어요. 보람이가 맛있다고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2018년 1월 15일. 한겨울인데 보일러 기름값이 없어요. 보람이를 패딩 점퍼 입혀서 재웠어요. 나는 밤새 아이를 안고 떨면서 버텼어요. 괜찮아요. 보람이만 따뜻하면 돼요. 2018년 3월 1일. 보람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손잡고 오는데 우리 보람이만 혼자예요. 보람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아빠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보람이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집 근처 공원에 갔어요. 그네를 태워주고 시소를 태워줬어요. 보람이가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라고 했어요. 미안해 보람아.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2020년 9월 10일.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자꾸 기침이 나고 밤마다 열이 나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보람이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2023년 5월 20일. 병원에 갔어요. 폐암이래요. 3기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왔으면 치료할 수 있었을 거래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요.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어디서 그 돈을 구하죠?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5천만 원. 자신에게는 그냥 회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돈. 2024년 8월 3일. 장 여사님이 주신 3천만 원.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보람이 아빠한테 돌려드리려고 모아뒀어요. 저는 그 돈으로 오빠를 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돈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로요. 오빠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2024년 11월 28일. 오빠, 저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요. 병원비 다 썼는데도 소용없었어요. 너무 늦었대요. 보람이가 걱정돼요.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오빠, 부탁이에요. 보람이 좀 찾아주세요. 보람아, 엄마 미안해. 아빠 찾아가. 강민준. JK그룹. 꼭 찾아가.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미안해, 보람아. 마지막 페이지였다. 민주는 공책을 꼭 껴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민주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보람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민주는 보람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JK그룹 본가. 저택 앞에 차가 멈추자 보람이가 움찔했다.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어. 민주는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장여사와 약혼녀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둘은 웨딩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에 장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보람이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아, 저 아이는 누구니? 제 딸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최유라가 벌떡 일어나더니 보람이를 노려봤다. 뭐, 딸, 오빠 무슨 소리예요?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아이 제 친딸입니다. 최유라가 보람이에게 다가가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아이씨, 냄새나. 오빠, 이 거지 새끼 당장 안 치워? 그녀는 보람이를 손으로 밀쳤다. 보람이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아, 민준의 눈이 변했다. 유라 씨. 민준이 보람이를 일으켜 세웠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괜찮아? 아파요. 최유라가 비웃었다. 오빠 제정신이에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갑자기 웬 거지애를 데려와서. 거지라고 하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가만히 안 둡니다. 최유라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아, 진짜. 더럽게. 그녀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들었다. 이런 거지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꽃병을 보람이에게 던지려는 순간 민준이 최유라의 팔을 확 붙잡았다. 혼인 취소합니다. 뭐? 저는 이 아이 아빠로 살겠습니다. 10년 동안 못해준 사랑,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미쳤냐고. 저런 거지애 때문에 나를 버린다고? 나가주세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최유라는 분을 못 이기고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민준과 장여사 그리고 보람이만 남았다. 장여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민준아, 내 정신 차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민준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 장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그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잖아. 3천만 원을 받고. 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도 보세요. 김지은 명의 통장입니다. 장여사가 통장을 펼쳤다. 2015년 3월 13일. 입금 3천만 원. 그리고 2024년 8월까지 단 한 푼도 빠져나간 기록이 없었다. 마지막 거래네요. 2024년 8월 4일. 출금 3천만 원. 서울대병원 암센터. 장여사의 손이 떨렸다. 이게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답니다. 병원비로 쓰려고요. 민준이 낡은 공책을 꺼내 장여사 앞에 내던졌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페이지가 펼쳐졌다. 읽어보세요. 장여사가 공책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크리스마스에 치킨 한 조각을 나눠 먹었다는 내용. 한겨울에 패딩을 입혀 재웠다는 내용.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는 내용. 장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민준이 다가가 장여사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죽인 겁니다. 뭐? 김지은을 죽인 건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까지 죽이려고 한 거고요. 장 여사가 뒤로 휘청거렸다. 민주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보람아, 엄마 미안해. 아빠 찾아가. 꼭 찾아가. 장 여사의 손에서 공책이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죽인 거라고? 그렇습니다. 민준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돈으로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지은이는 살았을 겁니다. 장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민준이 보람이를 앞으로 데려왔다. 이 아이한테 하세요. 장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보람이를 바라봤다. 보람아. 장 여사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보람이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다. 뒷자리에는 장 여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로 향했다. 민주는 지은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찾아냈다. 값싼 공동봉안당. 이름표조차 제대로 안 붙은 구석진 칸이었다. 민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나야. 민준이 목이 메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1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보람이가 아빠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찾았어요.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아이를 꼭 안아줬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장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지은 씨,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당신을 쫓아낸 건 나였어요.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장 여사가 흐느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장 여사가 보람이를 바라봤다. 보람아, 할머니랑 같이 살래?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장 여사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3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다. 민주는 보람이의 손을 잡고 새로 이사한 집 앞에 섰다. 보람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우와. 집 안에는 이미 장 여사가 와 있었다. 할머니. 보람이가 달려가 장 여사를 안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보람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보람아, 이번 주말에 엄마 산소 이장하기로 했어. 같이 가자. 응.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지은아, 우리 딸 잘 키울게. 약속할게.